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도곡동 메리츠 증권 임성우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어떻게 일하고 어떤 분야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신지 경력을 쭉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 증권 도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증권사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난 15년간은 이제 자문사와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동안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종류의 주식형, 혼합형 펀드를 운용을 해봤고, 특히 이제 최근 5년, 마지막 5년은 이제 헤지 펀드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국내 주식 롱숏, 해외 주식 롱숏, 또 채권, 파생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운용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경력상 좀 강점 특이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메리츠 증권 이전에 제가 5개 회사를 다녔는데 그동안 운용했던 모든 펀드들에서 제가 최상위 성과를 기록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5개 회사 모두 입사 당시 대비해서 재직 기간 동안에 적게는 이제 50%, 많게는 12배까지 이제 수탁고 성장을 이루는데 좀 기여했던 점이 제 이제 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증권사로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접점을 좀 늘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운용사나 자문사 있을 때는 이제 운용본부 내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의 이제 좀 정형화된 고객들만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은 좀 기관 투자자보다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장의 주체인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더 접할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저도 조금이나마 그분들께 좀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또 증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네. 증권사에 증권사는 이번에 처음이시고, 그 전에 자문 운용하고 여러 분야 거치셨잖아요. 네. 업무 스타일, 그 회사 분위기, 어떻게 좀 다르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동안? 예. 아무래도 운용사나 자문사,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직이 세분화돼 있고, 마케팅 조직이 있고, 운영 조직이 있고, 또 백오피스 이렇게 좀 본부들이 세분화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따로 고객분들을 그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제 운용에만 이제 열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란 장점인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고객분들은 내가 그 돈을 맡겼는데 그 매니저가 누군지 그 회사를 좀 많이 보시잖아요. 물론 매우 유명하신 매니저분들 있으시지만은 그 회사를 보시고 이제 펀드 가입이나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또 사실 요새는 개인 투자자분들 펀드 가입하는 게 많이 좀 예전보다는 적어졌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인 고객 위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증권사는 저도 이제 처음 와봤는데 확실히 이제 고객 풀은 개인 고객이 당연히 이제 그 위주고, 저도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제가 직접 마케팅도 또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제가 직접 이제 만나서 듣고, 또 제가 그분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경험, 이제 잘 이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운용사나 이런 데 자문사 있을 때는 주로 기관이나 법인 위주로 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 도곡동 메리츠로 옮기시면서 네. 개인 고객들 많이 만나 뵈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보면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굉장히 많나요? 어떠세요? 개인 고객분들이?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또 처음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다양한 고객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까 해요. 네네네. 먼저 최근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하는데, 공매도 이제 통과되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공매도가 벌써 이제 한두 달 지난 이야기인데, 네. 제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마다 이 반응이나, 답 주시는 생각들이 굉장히 또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들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지금 이제 당분간 이제 금지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이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성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와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함인데 그 취지는 너무나 저도 100% 공감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바뀌어야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 생각은 이 기간을 8개월을 이제 동안 금지되고 있는데 8개월씩이나 잡았어야 했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됐던 적이 몇 번 있는데 8개월이 가장 길었어요. 과거에 지난번 8개월 했을 때가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고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시스템 조성이 목적인데 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면 이제 무조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주가 하락폭이 더 크고 또 내 손실도 더 커진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엔 약간 좀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공매도에는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시장가로 누르면서 팔지는 못하고 그 호가 위에 호가에 대놓을 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매물이 쌓여 있으면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올라가는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거 공매도 자체가 주가를 빠지게 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팔아서거든요. 결국은. 기본적인 원리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그날 보시면 11월 6일 날 이제 처음 공매도 금지 발표한 날인데 그날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었죠. 근데 공매도 금지 그날부터 됐는데 그 이후에 5거래일 동안 계속 빠졌잖아요. 맞아요.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금지 이전 수준으로 비슷하게 오히려 다시 돌아갔었는데 만약에 그 6일날 좀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이벤트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공매도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적인 요인은 좀 아닐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이야 금지 기간이니까 이제 안 되지만은,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게 매수나 홀딩이라는 한 가지 옵션만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기업이나 경제가 늘 상승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사이클도 있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도 외부 충격이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하락 구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뭐 현금 있으면 적절하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적절하게 공매도의 타이밍에 뭐 그거야 어려운 일이지만은 잘 활용하실 수만 있다면 하락 구간에서도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니까 저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하시려면 뭐 지금 교육도 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모의 투자 뭐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또 금액 제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자 요건을 받으시면은 좀 더 자유롭게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제 뭐 저나 뭐 이렇게 저처럼 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좀 한번 맡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매도에 관해서
궁금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한동안 하도 이슈가 돼서 저도 나름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찾아봤어요. 뭐 그 외국계 이제 증권사나 외국계 계열사에서 한국 공매도 금지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하는 말들이 뭐 JP 모건이나 하는 말들이 한국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막음으로 해서 굉장히 금융 후진국으로 전락할 거다. 네네. 되게 후진국의 행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의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갈 거다. 외국계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사실 생각보다 예. 많이 안 나갔다 예, 그러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판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도 이 경제와 시장과 뭐 이거에 따라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지. 단순히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빠져나가고 뭐 공매도 한다고 해서 좋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와 펀더멘털이지. 한국의 펀더멘털이 좋으면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안 사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뭐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라고 이제 세계 최대 수탁 은행인데 그 은행에서는 한국 공매도 그 대처 그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크게 그렇게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의 뭐 전체적인 스탠스를 반영한다.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